자, 지금 이 문 정권에서 충성을 바치는 한마디로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나 386들이 먹물들이 총동원되어서 조국을 지키고자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좀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좌파 지식인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그야말로 조국을 옹호하러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한국의 좌파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좌파 먹물들이나 또 한국의 386이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의 근본적인 바탕은 그야말로 다 이해관계 커넥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해서 내가 편해지고 뜯어먹을 게 많고 돈도 들어오고 내가 정권으로부터 혜택도 받고 좋은데 왜 조국을 가지고 흔들어서 우리의 안정적인 통치를 방해하느냐. 지금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유시민이나 김재동이 같이 입을 닫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회수는 이명박 박근혜 때 비해 조족지혈도 안 되는 사건이다. 이쯤 되면요, 이회수는요, 삭발하고 제발 그 지저분한 수염과 머리 좀 삭발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정유라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거짓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정권과 가깝고 문재인 경선 때부터 원광대입니까? 그런 데서 뛰었던 사람이 있죠. 안도현 시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조국 묻어 떨어지는 성냥이들이 더 안쓰럽다. 정유라 때는 박근혜 정부에선 절필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에 절필을 이제 끝내고 집필을 시작했다 말을 했습니다. 자, 변상욱이라는 아나운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YTN의 앵커인데 한국당 장외 집회 참석해서 발언한 청년한테 이 사람이 숫골이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정원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변상욱이라는 사람이 그럼 방송 앵커로서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저런 사람은 반드시 잘라야 되고요. YTN은 이 사람을 잘라내길 바랍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노조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다는데요. YTN에요. 광화문 집회에 백경훈이라는 청년이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섰습니다. 말한 걸 가지고 그러네 그렇기도 하겠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숫골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네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의 분노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은 하필 또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과 꽤 잘 살아왔다. 이 조롱과 모욕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마음이 심란하다 하니 이 변상욱이라는 자가 SNS에 올린 자기 글이 논란이 되면서 반성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이러면서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하고 겸손하고 이런 자세로 살겠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과가 아니라 방송국의 앵커가 한국당의 집회에 청년이 올라가서 발언을 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SNS에 자기 의견을 드러내어서 비판을 하느냐. 그런 비판을 하려면 그냥 YTN 앵커를 내려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청년이 민주당 집회나 촛불 집회에 가서 말하면 의식 있는 청년이 되고 한국당 집회에 가서 말하면 숫골이 됩니까? 정말로 기가 찬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지금 방송의 메인 앵커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만둬야죠. CBS에서 쭉 커오다가 YTN의 앵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61세, 59년생인데도 방송국의 앵커를 하고 있다면 잘 나가는 사람이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덮지 못해서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과거 정유라 부분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정치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 충격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 아마 김민석 씨 형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자는 적폐들에게 조국 넘기겠다라는 자들은 무조건 적이다. 과거 정유라 때는 사악한 질서 뒤집어야 탄핵 위에 젊은이들도 다 모여라 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감이죠. 이 사람 국회의원도 하고 성공의 신부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 논문은 현장 실습 보고서 성격의 에세이다. 뭐가 문제냐? 정유라 때는 정유라 입학에 특혜 의혹이 있고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평등 심하다. 박주민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세월호 변호사로서 배지 달았죠. 부산대 장학금 교수가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시점도 민정수석 취임 전이다. 정유라 2대 리포트 맞춤법도 안 맞아 신의 수저인가라고 과거에 말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달라 들어가지고 한마디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표창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딸 논란은 조국이 아닌 입시제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시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번 조국 논란은 살펴보면 볼수록 후보자가 아닌 우리 입시제도와 교육, 직업 귀천 사회의 현실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며 보다 진솔하게 정확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판을 하지 말거나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자기들이 집권해서 이런 입시제도가 집권 절반이 지나도록 유지되어 왔다면 자신들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입시 제도를 악용해서 다 이렇게 했습니까? 조국만 이렇게 했죠. 누가 이런 식의 조국 해설에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틈새 시장을 노린 맞춤식 컨설팅에 의한 사전에 치밀히 준비되어 수능 2달 직전에 다 끝나는 이런 스펙 관리를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또 하려면 어마어마한 인맥과 돈과 정보와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386의 대명사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조국 청문회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조국 청문회 정략적 태업을 하지 마라. 오늘 날짜 확정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인영한테 묻는 게요. 정말 당신은 386을 대신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기득권의 위치에 올라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자, 이인영 한때 저하고 같은 날 아마 정치판에 들어왔을 건데요. 이런 친구들 몇 명 있죠. 대부분 민주당에서 지금 중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너들한테 뭐가 남았냐는 겁니다. 도대체 너네들이 정치를 하고 이 사회에서 민주화나 공정이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할 어떤 명분이 남아있냐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챙기고 자식들은 또 모든 그동안에 야당의 국회의원, 여당의 국회의원 한다면서 그 권력으로 또 다 키우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너들에게 생활의 때 내지 탐욕만 남아있지 도대체 무슨 젊은 시절의 20대의 가치가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혁명을, 사회를 이렇게 뒤집기 위한 그런 것을 꿈꾸던 자들이 이제 그야말로 사회에 기득 질서를 갖다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썩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너네들 개인의 이속을 챙기는 일 외에 무엇을 해왔느냐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는 남은 게 없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한 우리 사회에 풀었던 썰들은 전부 거짓이고 위선이고 가식이고 이제 저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말이고 이제 권력을 잡아서는 그야말로 노출을 보이면서 이제 좀 있으면 노인에 접어들어요. 노출을 보이면서 기득권의 누님은 한마디로 욕망의 누님은 그냥 불나방 같은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젊은
30대 중후반들이 386 세대 유감이라는 책을 쓴 모양인데요. 아무 견제 없이 우리 사회의 재앙으로 군림하는 이 세대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서 남들을 그 후배들은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찼다. 헬조선 탄생을 주동하거나 최소한 가담하거나 방관해온 386 세대의 미필적 고의에 가해 자성을 물을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 세대한테 더 이상 사기치지 말고 혁명의 열정을 뽐내는 주체 자리에서 내려와 세대 독점의 해소에 겸손히 봉사함으로 혁명을 완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불평등의 세대라는 40대 후반이 천색 책도 나왔지요. 좋은 운을 향유한 386 세대가 불평등 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한 과정을 이 책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청년기의 민주화 투쟁 경험을 자산 삼아서 이 시대는 정치 권력과 시장 권력을 동시에 장악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잠재력이 고갈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정, 사법은 물론 학교, 시민단체, 상층,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 다른 세대에게 돌아갈 몫을 착취해서 제 주머니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 30대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불행이요. 결국 386 세대가 특유의 단결력, 조직력, 명분을 이용해서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권력을 장기 독점하고 후배 세대에게 밥그릇을 양보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비정규직, 외주노동, 파견노동, 실업자, 알바 등으로 전전한다는 겁니다. 자, 386 전체가 230 세대에 지금 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2030 세대를 착취하는 행동을 한 바 없습니다. 그러려고 살지 않았고요. 그 세대와 소통하려고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한때 혁명을 꿈꾸었던 386들이나 그리고 진보 좌파의 원로라는 자들은 보수건 진보건 관계없이 틀린 거는 틀린 거고요. 불의는 불이고 불공정은 불공정이고 반도덕은 반도덕이지요. 자, 그런데 조국은 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조국을 옹호하는 좌파 먹물들과 386들은 좌우 대립이 아닌 기득권층의 모랄 헤드즈 문제, 이런 문제로 지금 이것이 대중들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요. 그야말로 말장난을, 한마디로 소피스트 같은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조국을 옹호하고 있는데, 제가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하다, 불의당이다, 불안당이다라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정의당이 조금씩은 움직이지만 지금도 정의당은 조국하고의 관계에서 조국이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전 국민의 분노에 대해 정의를 위해 앞장선다는 정의당은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좌파라는 것들이 전부 386이라는 것들이, 진보정당이라는 것들이 거짓의 산을 쌓아서 조국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결하게 정의롭게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젊을 때 했으면 그걸 못 지키게 되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냥 자기 일신의 가족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사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죠. 정의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 엄청난 위선들을 386 그리고 좌파 먹물 그리고 거기에 기생에 뜯어먹고 사는 언론 그리고 정의당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이걸 감당하려고 이럽니까? 자, 이번에 이제 촛불 때 남을 그렇게 재단해서 정의의 칼을 세웠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자기들을 향해 높아진 기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칼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